안녕하세요. 1년 동안 예단 타령하는 시댁. 드릴 건 이혼 서류밖에 없다고 설날 당일 폭탄 던지고 온 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은 남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금수저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잘하는 착한 모습에 저는 반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께 축의금 해봤자 얼마 안 될 텐데 애들 신혼에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냥 다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시어머니도 얼떨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찾아왔어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 벌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생일 선물 대신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 준비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칠 때쯤 봉투를 건네드렸고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봉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뭘 이런 걸 준비했니? 하지만 어머니 밝은 표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아직 벌이가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번에 상견례 때 보니까 너네 부모님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시던데 너는 예단도 안 해오고 시어머니 생일인데 용돈이라고 고작 이거 가져온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옆에서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저한테 사과를 하시고 신랑도 어머니께 앞으로 조금씩 늘려보겠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져서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멍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옆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이 예물로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아마 질투나서 그러시는 것 같다. 우리 나중에 많이 벌면 그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웃으면서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 정산을 하는데 남편 표정이 똥 마려운 강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축의금을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지인들의 부조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 앞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신랑이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김에 면세점에서 자기 엄마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되냐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게 앞으로 시집살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명품 브랜드 가방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토요일이 되었고 여행지에서 사온 간식이랑 기념품을 들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바리바리 짐을 들고 지하철 타고 온 저희를 보신 부모님은 안 되겠다며 적당한 걸로 차 하나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차 한 대는 해줘야 두 분이 마음이 편하시겠다면서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던 순간 남편은 빛보다 빠르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는 괜찮아도 남편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내 생각만 했나 보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조건 일주일 중 하루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기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리고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시댁에 바로 안 오고 친정부터 들릴 생각을 했냐면서요. 저는 상황을 무마하고자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가방을 드렸습니다. 잠깐 좋아하시는 듯 했으나 친구분이 받으셨다는 가방 브랜드를 언급하시면서 나는 언제 그런 거 받아보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만큼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면 축의금 받으신 걸로 하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말이냐고 그 돈은 다 청첩장 돌리고 식사 대접한 비용만 챙긴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벙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하는 찰나 시아버지께서 당신 그걸로 이거저거 많이 사지 않았냐고 애 좀 그만 괴롭히라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랑도 그제서야 그렇게 비싼 선물은 엄마 거밖에 안 샀다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신랑은 아마 이런 상황을 많이 안 겪어봐서인지 항상 시아버지가 나서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살얼음판 같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니가 날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럴 리가 없다며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명절이 되었고 이전에 친정부터 갔다가 한 소리 들었던 기억에 저희는 시댁부터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석 당일 아침에 시댁에 도착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언제 전부치고 음식 준비할 거냐면서요. 연애 시절 분명히 설, 추석 따로 안 챙긴다고 가족끼리 다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끝이라고 했던 신랑 얘기가 떠올라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때 따로 음식 준비 안 하신다고 죄송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며느리가 없으니까 안 챙긴 거지.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가 추석에 굶어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남편 꼴도 보기 싫고 해서 집에 있으라고 하고 차를 끌고 급하게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명절 당일이라 장 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때마침 옆 동네 대형마트에서 명절 음식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었고 종류별로 살 수 있어서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잡채, 갈비, 전 등등을 사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마트 음식 사 먹을 거면 내가 사왔지. 너 시키겠냐며 절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 가슴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예단도 안 해왔으면 이런 거라도 잘 챙겨야지. 그 말 듣자마자 정말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가만히 있고 시아버지께서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화를 못 참고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먼저 일어나 보겠다면 남편 버리고 혼자 차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상황을 모르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명절에 혼자 왔냐며 물으셨지만 저희는 그냥 편의상 각자 집 각자 가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남편과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다 무시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과 외식하고 영화 보고 오랜만에 사랑받는 딸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말도 없이 자기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며 칭얼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기분은 어떤지 신경도 안 쓰지? 그제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건지 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얻었는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만 많고 해서 아마 이상한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어머니 편에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들인데 자기 엄마 흉보는 것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그렇게 그냥 저 혼자 화를 삭히며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다음 명절 때까지 볼 일 없으니까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 때 그 지경을 해놓고 도망갔으면 죄송하다고 전화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단을 안 해왔으면 예의범절이라도 챙겨왔어야 하는 거야. 너네 부모님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시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이 상황을 다 얘기했고 남편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안부 연락이라도 좀 드리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효자라서 착해서 좋았는데 효자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마마보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더니 너무 화가 나서 퇴근하고 친정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자 저희 부모님은 화도 안 내시고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두 분 다 제가 좋다고 하니 내색을 안 하셨던 것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우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댁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그때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설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신 요지는 이번 설에는 친척들도 오실 예정이니 하루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자주는 아니고 명절에 한 번씩 그런 거니까 고생 한 번만 하자. 하며 웃더군요.
알았다고 대답한 저는 그 길로 동사무소에 가서 협의이혼 서류를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설 전날 집에서 음식 준비해서 가져갈 테니 남편 보고 먼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속도 없이 알았다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는데 뭐라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아침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시댁 친척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여기 와서 준비해야 내가 간도 보고 알려줄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돈 봉투인 줄 아시고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서류 꺼내서 읽으시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는데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니, 너 이게 뭐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예단 안 해올 때부터 알아봤다.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애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남의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그래, 생각 잘했다. 이혼해라. 시아버지께서 놀라서 시어머니 뺨을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히 해, 이 여편네야. 아가 미안하다. 그러지 마라.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을 먹은 저로서는 죄송하다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대뜸 남편이 저한테 너 이런 사람이었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소리 질렀습니다.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차도 우리 부모님이 해줬는데 네가 어디다가 소리를 질러?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부터 들었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어.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댁 친척들한테 웃으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남편한테 전화, 문자 오는 거 다 무시하고 결국엔 이혼하고 지금은 다시 즐겁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